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물건들. 알고 보면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발명품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발명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꾼 발명. 부곡초등학교 학포 분교장 이도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빈치 선생님 이도현입니다. 아니 그 동영상 채널 운영하시잖아요, 선생님. 네. 제가 궁금해가지고 네. 들어가 봤더니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네. 그 별명 네. 어떻게 주위에서 지어주신 거예요? 네, 저희 제자들이 네. 이제 선생님이 이제 발명 좀 이게 좋아하고 같이 잘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다 이렇게 별명을 짓다가 이제 제 이름이 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도빈치 이렇게 돼서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불러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뭐 예술적으로도 조금 재능이 있으세요? 관심은 있는데 재능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도빈치 선생님, 이도현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지우개 이야기 했었어요. 식빵인 줄 알고 살짝 집어 들었다가 알고 보니 고무였고, 그게 시작이 된 발명품 지우개 이야기 재미있게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흥미로운 발명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금 벚꽃 엔딩과 더불어서 전국에 이제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비 오는 날 우리의 머리를 지켜주는 친구 바로 우산입니다. 네, 흔히 들고 다니지만 사실 우산에는 무려 3,000년을 넘는 역사와 사회적 상징성 그리고 과학과 공학이 집약된 구조까지 숨어 있습니다. 3,000년. 우산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네, 우산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 중국, 메소포타미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다만 그때는 지금처럼 비를 맞는 용도가 아닌 햇빛을 가리는 양산의 기능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들 수 없었는데요. 네. 귀족이나 왕족처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나는 햇빛조차 맞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산은 처음에 일종의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뭐 지난번 지우개처럼 우산도 우리는 뭐 두면 없어지는 그런 물건인데 예전엔 아무나 함부로 들 수 없는 양산으로 시작을 했었군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세상을 바꾼 발명 우산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이 들어와서요. 사고 소식 전해드리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315대로 합성사거리에서 소계광장 방향으로 합성사거리 진안 지점 4차로입니다.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이 구간 지체되고 있다고 김병학 통신원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구간 잘 살펴 지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산이 처음에는 이제 양산으로 시작을 했고 비를 막는 우산은 그럼 언제부터 쓰이게 된 건가요? 우리가 아는 형태의 우산은 17세기 유럽에서 등장했습니다. 양산에 기름을 칠해서 방수 기능을 추가하면서 비를 피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네. 당시 영국 런던에선 남자가 우산을 쓰는 게 흔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졌고 마부들이 특히 우산을 쓰는 사람을 싫어했다고 하네요. 우산 쓰면 뭐 몸이 안 젖으니까 마차 타도 더 괜찮지 않아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왜냐하면 이제 비 오는 날에 마차를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데 네. 우산이 생기면 마차 탈 이유가 좀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마부들 입장에서는 우산은 밥그릇을 위협하는 발명이 되었던 거죠. 그렇군요. 야, 진짜 이 발명 하나가 어떤 경제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 사회를 흔들기도 하고 그랬군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그저 뭐 평범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 된 발명품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산도 그중 하나라는 게 참 놀랍네요. 네, 모든 발명이 처음부터 사실 반갑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산의 편리함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지금은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필수 아이템이 되었죠. 맞아요. 요즘 뭐 우산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접이식이니 뭐 자동 우산이니 또 네. 반대로 접혀지는 역방향 뭐 우산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저는 이제 투명 우산 같은 거 보면서 이거 왜 예전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비를 이게 막아주면서 시야는 가리지 않으니까. 네. 근데 그것도
발명 당시에는 꽤 신선한 발명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산은 이제 겉보기에는 좀 단순하지만 사실 작은 구조공학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우산의 둥근 돔 모양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설계되었고 우산 살은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유연성과 강성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접이식 우산은 1928년 독일의 한스 하우프트가 처음 만들었고 자동 우산은 스프링과 잠금 장치, 텐션 조절 장치 등 복잡한 기계 장치를 품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동 우산은 그 메커니즘이 시계 내부에 있는 그 부품만큼 정밀하다고도 하네요. 그래요? 야, 생각보다 우산이 참 정교하군요. 네. 그래요. 소재도 뭐 점점 진화했겠죠? 네, 예전에는 주로 천이나 방수포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나노 발수 코팅이 적용된 원단이 사용됩니다. 이른바 로터스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잎 표면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이 물방울이 맺히지 않고 톡톡 떨어지는 그것을 로터스 효과라고 하는데 네. 이런 원리를 실제 소재에 적용하면서 더 가볍고 튼튼하며 물에도 강한 우산들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요즘 진짜 그 신기한 우산도 참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단순히 비를 막는 기능을 넘어선 우산들이 많은데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바람에도 절대 뒤집히지 않는 이런 역방향 우산이나 야간 보행자를 위한 LED 조명이 달린 우산, 이제 또 일본에서는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머리 고정형 우산도 나왔다고. 뭐 모자처럼 쓰는 거예요? 네, 고정해서 좀 엉뚱한 발명을 많이 하는 네네. 일본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손잡이가 이제 좀 따뜻하게 돼서 히터가 달려 있는 따뜻한 우산도 있습니다. 요것도 좋네요. 손실이잖아요, 네, 사실은. 추울 때 또 이게 그 기능이 되니까. 네. 야. 그리고 심지어 머리 위에서 자동으로 비를 막아주는 드론 우산도 나왔죠. 우와. 네, 이는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따라다니는 방식인데요. 네, 아직 기술은 나왔지만 상용화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미래형 우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 양손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우산 쓸 때 네, 한 손을. 짐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와, 그런데 양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근데 이건 떨어질까봐 약간 무서울 것 같긴 해요. 네. 자, 진짜 이 인간의 상상력과 기술이 만나면 정말 이게 끝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우산의 미래를 보여주는 듯한 진짜 놀라운 아이디어도 접했는데 네. 우산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말씀하셨던 그 천, 플라스틱으로 된 형태 떠올리기 마련인데 최근에는 그런 고정관념조차 깨는 발명이 등장했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2013년 일본에서 개발된 에어 우산은 네. 기존에 천이나 살대가 전혀 없는 새로운 개념의 우산이었습니다. 이제 공기의 압력으로 위에서 아래로 바람을 분사해서 비를 튕겨내는 방식이었죠.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돔이 생기는 것처럼 바람막이 대신에 공기막이가 이제 비를 막아주는 겁니다. 아직은 근데 무게나 배터리 지속 시간 등의 문제로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진짜로 보이지 않는 우산을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네, 영화 속 이런 상상 같은 모습이지만 실제로 발명가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미래로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우산 형태가 이제 없는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제 그 손잡이 형태만 이렇게 길다란 막대기처럼 되어 있고 이제 공기를 팍 이 돔 형태로 분사하는데 실제 유명한 이제 그 유튜버가 그 네. 실험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기능을 100%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조금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은 나중에 미래는 저희 모두가 이렇게 막대기만 들고 다니는 그런 모양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앤서니 브라운 이런 동화 같은 거 보면 머리 위에 구름이 이렇게 주인공을 쫓아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진짜 동화 같은 네, 맞습니다. 놀라운 발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뭐 이상기후나 또 갑작스러운 폭우 뭐 이런 것처럼 또 날씨 변화가 심해졌기 때문에 우산의 역할이 또 더 중요해진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앞으로의 우산은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 것 같으세요? 실제로 최근엔 스마트 우산이라는 개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날씨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비가 올 예정입니다. 우산을 챙기세요. 이렇게 하고 알려주는 기능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우산 손잡이에 습도나 기압을 감지하는 센서를 넣어서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기술도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산은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서 우리가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그런 중요한 기술 플랫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오늘 비가 와서 저도 뭐 방송 마치고 집에 갈 때 우산을 딱 펼칠 텐데 네. 그냥 펼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우산을 딱 펼치는 그 순간이 우리가 또 과학과 또 역사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비가 올 때는 아니면 오늘 이렇게 우산을 펼치시게 될 때 잠깐 멈춰서서 그 안에 담긴 과거의 발명가들이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과학자들의 고민과 배려를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누군가의 그 고민과 고집, 진짜 용기, 도전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맞습니다. 편리함을 누리고 있군요. 자, 오늘도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도빈치 이도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하나의 놀라운 발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서의 곡입니다. 시작. 맘에